여러분 안녕하세요. 9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응시 가이드가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실기 시험은요. 2024년 11월 30일이고요. 입실은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시험 환경 점검 중에 여러분 윈도우 메모장이나 계산기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환경 점검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오해 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요. 시험 환경 속에서 메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또 내려와서 우리 작업형 1, 2, 3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준이 있는데요. 채점 기준은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8회와 유사합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3문항이고요. 30점 배점, 2유형 1문항 40점 배점, 3유형 2문항인데 소문항이 있습니다. 한 3문제씩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30점 배점이 되어 있고 제출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 제출 방식은요. 코딩 화면에서 문제를 풀이한 후에 답안은 별도의 답안 제출 화면으로 이동해서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시된 제출 형식,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를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한 결과를 보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소수점 자리수를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코딩한 결과가 0.117로 나왔다. 그러면은 반올림하게 되면은 0.12가 되겠죠. 그러면 0.12만 적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0.120, 117 그대로 적게 되면은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작업형 1은 10점이거나 아니면은 0점이거나 중간에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답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작업형 2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 결과를 CSV 파일로 생성하는 코드를 제출합니다. 생성된 CSV 파일은 다음 형식을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시된 칼럼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 컬럼은 제거해야 된다. 예측 결과 컬럼 한 개만 생성을 합니다. id라든지 인덱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만 생성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실수하게 되면 0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id와 예측 결과 같이 만약에 제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id가 100개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파일이 실수로 200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에러가 발생되거든요. 100개랑 200개랑 매칭이 안 되니까. 근데 예측 컬럼만 제출하게 됐을 때는 200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도 에러 없이 그냥 제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실수로 검증 데이터의 예측 결과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테스트의 그 행의 수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할 파일의 행의 수를 비교를 해주세요. 그게 100개, 100개 예를 들어서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된 파일명 그리고 별도의 디렉토리 사용 금지 이거는 굳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점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이 추가가 되었네요. 8회 때는 없었거든요. 아마 질문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코딩을 이렇게 했는데 괜찮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코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석을 달던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코드로 생성되는 CSV 파일로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CSV 파일이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아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어큐러시 그러니까 정확도라고 했을 때 1이 100점이고 0이 빵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0.7이 만점일 수도 있고요. 0.6이 만점일 수도 있어요.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근데 이 구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코드에 대한 부분 점수는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평가 지표에 따라서 구간 점수를 획득해도 제출 형식을 위반하면 감점이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점은요. 아래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시 파일명 미사용 그러니까 파일명을 다르게 했다 리절트로 해야 되는데 다른 종류 수험 번호라든지 다른 종류를 사용했다 그럼 감점이 있고 컬럼명 다른 거 사용했다 그럼 3점 감점이 있네요. 컬럼의 개수가 1개가 아니라 2개, 3개다 라고 했을 때 또 감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 최저 구간 미만일 때는 0점이고요. 이거는 모델 자체를 잘못 썼거나 어떤 잘못된 작업들을 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요즘 머신러닝 모델 성능이 좋아져서 웬만해서는 아마 그 점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평가용 데이터의 개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평가용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와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의 개수의 불일치일 경우 0점입니다. 여기서 0점 받는 케이스가 종종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CSV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보면은 지시 파일명 미사용, 그러니까 00000으로 리절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3점 감점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컬럼명이 프레드였는데 프레딕트라고 적었네요. 컬럼명 잘못 작성으로 또 3점 감점될 수 있고, 프레드 외에 다른 컬럼을 붙이게 되면은 또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 다 실수했다 그러면은 각각 감점이 돼서 6점이 감점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개를 또 다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은 9점 감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추가가 되었네요. 응시자가 마지막에 제출한 코드로 생성되는 CSV 파일이 채점 대상이다. 위쪽에 한번 이 말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지막에 제출된 코드로 생성되는 CSV 파일이 채점 대상이다. 이 말을 2번이나 적어놨습니다. 아마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아마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작성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응시자가 제출 전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행하고 생성하여 확인한 CSV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CSV 파일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코드만 저장되고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다시 한번 돌리고 CSV 파일을 생성을 해서 채점을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 설정이 필요한 모델,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서 다시 실행하다 보니 응시자가 실행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또 박스로 새로 추가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형 2는 40점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40점 반드시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작업형 2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이 방법이 1회부터 8회까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형 3 유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업형 3 같은 경우도 제출 방식은 작업형 1과 동일합니다. 코딩 화면에서 문제를 풀이하고 답안 화면에서 작성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소문항 순서대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 답을 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형식 위반, 복수 답안 제출 그랬을 때 똑같이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점수를 받거나 또는 0점 처리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없는지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맞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키보드 마우스 너무 불편하다, 내 거 들고 가면 안 되느냐?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모니터도 굉장히 시험 환경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응시했던 시험 환경은 학원이었는데 모니터가 되게 작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쓰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키보드 마우스에 메모리 기능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개인 거 사용 불가능하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검 시간에 잘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제 컨텐츠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험 환경에서 라이트 GBM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패키지를 확인하니까 정말로 라이트 GBM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라이트 GBM을 뺄 수가 있지? 제가 너무 놀라서 급하게 빠르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9회 시험에서 라이트 GBM 패키지가 제외되었는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답변이 패키지가 누락되었다라고 합니다. 패키지 이제 버전업 과정에서 어제자로, 그러니까 11월 7일자로 수정 후 배포되었으니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라이트 GBM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라이트 GBM을 뺄 수가 있지? 그러면 부스팅 계열은 그냥 빼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혹시 설치된 패키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트에 대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시험 시작 있고 시험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코딩 영역이고 왼쪽이 문제 영역이고 실행 결과 영역입니다. 코딩 영역과 문제 영역 요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면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딩 영역과 실행 결과 영역 요 사이에 마우스 올리면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많다 그러면은 이걸 좀 올려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은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통해서 좀 축소를 해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실행 결과가 데이터 샘플을 볼 때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를 키웠을 때 모니터도 작고 그러면 볼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작습니다. 분명히 실행했는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보이지? 보니까 약간 올라가서 안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더 축소를 해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끝내고 싶다. 그러면 끝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또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추가 테스트 뭐 이런 버튼이 있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서는 쓰지 않는 버튼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R 또는 파이썬을 위쪽 어디 있죠? 여기서 여기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하나 메시지가 추가가 되었네요. 워닝 메시지. 저도 이거 정말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코드 실행 결과로 에러 또는 워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러 같은 경우는 여기 실행 결과에서도 에러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러 났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워닝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쪽 우측 상단 이 사이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실행에 실패했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정말 시험에서 이 메시지 보면은 멘탈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여러분 워닝 메시지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워닝 메시지가 왜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시험 환경 버전들로 세팅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콜앱이라든지 로컬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환경에 가져가다 보니까 버전이 달라서 이 워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워닝이 발생했다는 거는 보통 뭐 코드 스타일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될 거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워닝이 나오더라도 결과만 정상적이라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요 결과를 보고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환경이 지금 에러와 워닝을 구분할 수가 없나 봐요. 이거 구분만 되면은 이런 메시지 띄울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개를 지금 구분할 수가 없어서 요런 글이 또 적힌 것 같습니다. 이 워닝 메시지 뜰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에러는 실행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결과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는지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메모장 기능, 이런 메모장 기능 우측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모장은 저장 버튼이 따로 없고요. 다만 1초 안에 자동 저장된다라고 하니까 그 자동 저장 기능을 믿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은 이렇게 문제별로 여러 개의 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메뉴 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체크박스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냐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답안을 제출했냐는 체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업형 1을 내가 풀고 나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작업형 2를 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코드 수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출을 눌러야 되는데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가 되었네요. 시험 환경 상단에 문제수 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답안 제출한 게 몇 개인지 원래는 체크박스로만 확인했는데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1개라는 거는 작업형 1이 3개고요. 작업형 2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작업형 3의 소문제를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 끝내기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가 되면은 이렇게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 뒤에는 붙임이어서 뭐 딱히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9회부터 시험 환경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 강의 새 소식에 올려놨는데요. 시험 환경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콜앱과 같은 버전에서 이제는 시험 환경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콜앱처럼 셀 방식이 됐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버전만 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환경에서도 이제는 콜앱처럼 CORR, 그러니까 상관계수나 sum이나 min이나 함수를 사용할 때 numerik only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시험 환경은 판다스가 1.5대로 numerik only 설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용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시험 환경과 콜앱 버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씩 결과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콜앱은 이렇지만 시험 환경은 이렇다라고 제가 답변을 많이 달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 환경 버전이 콜앱보다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파이썬 버전이 시험 환경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판다스와 사이킨런 시험 환경과 콜앱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이파이와 스태치 모델 즈 같은 경우에는 시험 환경의 버전이 좀 더 이건 높은데 이건 또 낮네요. 살짝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GPM은 4.5대로 지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버전이 지금 원래 1.5대였거든요. 그래서 2점대로 되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샘플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고 수치형 데이터가 있는 샘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B도 수치형 데이터, C는 문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썸으로 만약에 합계를 낸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A 컬럼, B 컬럼, C 컬럼이 나오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썸을 하게 되면은 A 컬럼끼리 쭉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2, 1, 3, 4를 더하면은 10이 원래 결과가 뽑혀야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추석 처리하고 이것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원래 df.sum 하게 되면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환경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석 처리하고 위에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umerik only를 true로 설정해야지 A 컬럼의 합계가 10 그리고 B 컬럼의 합계가 2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적지 않으면은 에러가 발생되고요. 제가 요거를 sum 말고 min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로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닫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의 차이가 있군요. 이 지금 합계가 더 뒤에 출력을 걸었습니다. 계산은 먼저 했지만 더 뒤에 출력했기 때문에 평균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 7.2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numerik only가 필요하다. 이제 콜앱과 여러분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시험 환경에서도 적용하면 되고요. 또 콜앱과 시험 환경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 인코딩 할 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계산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출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우리가 get dummies로 원하드 인코딩을 했을 때 이전의 시험 환경 같은 경우는 0 또는 1 이렇게 false는 0 그리고 true는 1이 나왔어요. 합계를 했을 때는 똑같이 이거 0으로 계산되고 1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산을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출력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왜 콜앱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험 환경에선 다르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험 환경과 콜앱이 동일하게 이렇게 불린 형태 그러니까 true 펄스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자잘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콜앱과 시험 환경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콜앱에서 좀 더 편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된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